첨단 과학기술군 구현의 앞장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직위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보직, 군사과학기술병을 아시나요? 좀 연구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병일 줄 알았는데 군의 과학기술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런 여건들이 다 보장이 되고 전력 첨단화 및 과학화를 위한 끊임없는 연구활동. 육군의 첨단 과학화를 꿈꾸는 육군사관학교 군사과학기술병을 만나봅니다. 국가안보 핵심 엘리트이자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사관학교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미래 전장 환경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 급변할 것이라고 하죠. 첨단 과학군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뽑아 연구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군사과학기술병 제도가 있다는데요. 군사과학기술병 제도란 이공계 인력이 연구직위에 보직되어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학기술병으로 선발이 되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인공지능 연구개발센터 혹은 학교기관 등의 육군의 연구개발 직위에 보직되어 군의 첨단화와 과학화를 위한 연구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발한 연구활동이 기대되는 군사과학기술병. 군 혁신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본부중대 소속 군사과학기술병 상병 이재린, 상병 장원영입니다. 저는 밖에서 전기정보공학부의 인공지능 전공 대학원생으로서 연구로 활동을 하다가 여기 와서는 육군사관학교 AI 연구개발센터에 소속돼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과 과학교육을 전공해서 지금은 핵WMD 방어연구센터에서 화생방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육군에 속한 연구원으로서 육군이 필요로 하는, 나아가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 중이라는 이곳. 지금 화면에 찍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하고 있는 동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저 박스를 쳐놓은 다음에 그 박스에 친 사람은 걷고 있다. 그렇지. 뭐 이제 뛰고 있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그렇지.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관계로 이제 릴레이션을 가져가지고 학교장님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군에서 경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상이 나쁠 때거든. 예. 그러니까 악기상 악천후일 때 어떻게 인공지능 딥러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한 것을 좀 접목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한번 계획을 해보자. 예. 제 앞에 계신 분은 이제 저희 AI 연구개발센터의 센터장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AI 연구개발센터에서 그 행정일 중에 핵심을 담당하시는 이제 주무관님이십니다. 저희가 연구실이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시는 연구소장, 실장님과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연구원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센터장님께서 이제 최고 책임자로 이제 연구의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하시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그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그 어떤 식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구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일어나는 가장 큰 연구는 육군사관학교 지휘통제실에서 있는 CCTV 영상에 지금 최신 2021년 현재 지금 최신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그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면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디텍트를 해서 팔로우업을 따라가고 그런 식의 UI를 씌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쪽이 아마 본질 그 프로젝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이 경계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임무에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명
육사 지휘통제실 지능형 경계체계 AI 모델 적용 연구입니다. 경계 임무에 투입 중인 과학화 경계체계에 최신 AI 모델을 적용하여 임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과제인데요. 인공지능 경계체계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사관학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 대학원생이 일단 부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이 없다 보니 어떤 그 실질적으로 연구를 매진하는 연구를 상시적으로 하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 용사는 그러한 그 일반 대학의 어떤 대학원생의 역할 또 상시 연구원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재림 연구원, 이재림 용사는 현재 임무를 아주 최고로 수행을 하고 있고, 작은 성과지만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물이 나온 것도 바로 그러한 어떤 평상시의 생활의 모습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사과학기술병은 전력 첨단화, 과학화를 위한 연구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 개인별 PC와 인트라넷 메일 계정이 부여된다는군요. 서울대학교 연구실의 소속으로서 교수님 밑에서 주로 하던 일은 이미지 복원,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쪽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인 학회인 ECCB, ICCV, CVPR 이런 유명한 학회들이 있는데, 그 연구실 형들과 같이 그 워크숍을 하나 개최를 해본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제가 공부를 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논문도 한두 편 써서 내보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반 병분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이 좋게도 이런 제도가 생긴 덕분에 저희가 사회에서 하던 연구들을 이어와서 하면서 동시에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응용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한테는 꽤 큰 행운이고, 또 이제 사실 이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린 상병은 올 한 해 수행한 많은 과제 중에서도 인공지능 경계 지원 체계를 만드는 연구에 열의를 쏟았습니다. CCTV 영상 등에서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경계 체계인 것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두 가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킨 것인데, 인공지능을 군에 사용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 두 번째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상 화질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 작용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박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한국말로 하면 다중개체 추적 정도 되겠는데, 여러 개의 박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이제 박스가 있고 박스 가운데 점이 찍혀가지고 이 점이 계속 움직이면서 트랙을 하나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초회상화,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미지 초회상화 기법은 크게 이미지 복원,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로서, 이미지 레스토레이션은 좀 손상된 이미지, 아니면 좀 화질이 좀 낮거나 JPG 같은 식으로 컴프레션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깨지는 방식,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주는, 원래대로 복원해주는, 고해상도로 바꿔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TV가들이 화질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UHD TV라 그래가지고 원래 HD TV였다가 풀 HD TV였다가 4K로 늘어나면서 화질이 막 4배로 늘어났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은 HD란 말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화질을 키워주는 알고리즘을 써서 좀 옛날에 90년대 80년대 나온 영화여도 좀 화하게 보여주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낯선 실험 도구들이 즐비한 연구실.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장원영 상병이네요. 대학 때까지는 화학을 전공해가지고 화학 관련된 연구를 몇 건 수행한 적이 있고,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 때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재학 중에는 과학 교육을 전공해서 이제 교육학 관련된 연구를 또 몇 건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좀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그대로 이제 대학원에 이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군대 생활을 좀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던 중에 이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이제 군사과학기술병이라는 병과를 발견하고 이제 석사과정 이상의 어떤 대학원생을 모집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떤 근무 여건도 연구 여건을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는 거를 보고 제가 딱 찾던 그런 저한테 가장 맞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병과라고 생각해서 군사과학기술병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방호체계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핵 WMD 방호연구센터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죠? 교수와 대학원생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사에서 저는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군에 필요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전우죠, 전우.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이 싸워나가는 전우가 되겠습니다. 모든 전우가 안전하길 바라며 개발 중이라는 연구 내용. 한번 볼까요?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독면 정화통이 연구 대상이랍니다. 이게 활성탄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우리가 이게 탄소 차를 만들어서 거기다 활성을 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노출시켜서 활성을 더한 건데 다시 거기다 코팅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걸 만들 때부터 우리가 좀 소수성 있게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아예 저거 제조할 때부터 그냥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방법을 좀 달리해서 그냥 이걸 파쇄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까? 근데 이거 하면 너무 얘가 알갱이가 커가지고 그지? 효과는 근데 사실은 실제 방독면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두 사람. 저는 지금 육군사관학교 토목환경학과 정상조 교수님과 같이 방독면 이제 안에 있는 정화통의 화학작용제 흡착 성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군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독면에 어떤 나쁜 물질들, 몸에 위험한 물질들을 거르는 그런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좋게 국군 장병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전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성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급속 살상을 목적으로 만든 화학작용제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화학작용제의 체내 흡입을 억제해주는 것이 바로 방독면 정화통인데요. 최대한 아군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방독면 정화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할 터. 정상조 센터장과 장원영 연구병이 진행 중인 연구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주사기에 있는 필터로 이제 정화통 내부에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물질이 여기에 다 걸러진 거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을 거르지 못하고 남은 위험한 물질들이 이제 이 안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정화통 속 활성탄이라는 물질은 걸러낼 수 있는 화학작용제 양이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한 더 많이 걸러낼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찾는 연구 중이랍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이제 이 장비가 이제 기체로 기화시켜가지고 이제 저 안에 어떤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 안에 이제 그 방독면으로 거르지 못한 그런 해로운 물질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여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핵 WMD 방호연구센터입니다. 들어가시죠. 이곳이 바로 장원영 상병의 사무실입니다. 여기가 제 자리고 이렇게 과학기술병한테 이렇게 하나의 단독 책상을 줘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험하신 걸 보셨는데 이제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저희가 새로이 이제 만들고 있는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제 이 물질이 지금 흡착한 게 이 물질의 1g당 이제 387mg의 이제 위험한 물질, 유독한 물질을 흡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에 사용하고 있는 활성탄이 흡착할 수 있는 거에 거의 한 10배 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여서
10배 정도로 더 많은 양을 흡착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방독면의 성능이 10배 향상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원영 상병은 이곳에서의 복무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일처자로 이름 올리며 작성한 논문이 학술지에 등재된 건데요. 공업화학회에서 운영하는 어플라이드 케미스트리 포 엔지니어링이라는 학술지인데 이게 스코퍼스에 등재된 그런 국제학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스코퍼스라는 그런 색인 안에 되게 다양한 학술지들이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엘스비어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이 학술지가 되게 세계적으로 권위 있고 좀 괜찮은 학술지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한 그런 목록들인 건데 그 목록에 등재되었다는 것은 이제 국제 학계로부터 어느 정도 이게 질과 어떤 그런 수준이 인정되었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육군사관학교 핵 WMD 방어연구센터 소속으로 논문이 게재가 된 것입니다. 저희 민간 대학원에서 이렇게 똑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병사 소속으로 병사가 근무하는 그런 처부지의 소속으로 이 논문이 게재된 거는 되게 특이하고 이제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방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군 최초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구축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단일 군사시설의 지형, 보안 등을 고려해 맞춤형 5G 인프라를 전면 구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스마트 육군사관학교 진화의 첫걸음.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차고 생활하게 될 생도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로 자신의 체력 데이터를 분석한 맞춤형 체력 관리 정보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가장 눈에 띌 변화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활용한 미래형 훈련의 도입입니다. 기존 훈련들이 이제는 VR, AR 기반 통합 전투 훈련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그날 밤 개인 정비 시간, 도서관을 찾은 이재린 상병. 무슨 책들 보려고 하시는데요? 어떤 내용이요? 저희 쪽 분야에서 최적화 관련돼서 책이 있나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고 있는데 최적화요? 눈에 좀 띄는 것이 있어서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하나씩 집어보고 있습니다. 연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일과 시간만으론 부족하다는데요. 새로운 지식을 부단히 도입하며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한 연구직이기에 정보 수집과 독서에 많은 시간을 쏟는답니다. 이쪽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앞부분은 다 대충 아는 것들이고 뒤에가 좀 재밌는 것 같은데. 이게 재밌다고요? 아, 예.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아, 이게 재밌다고요? 되게 재밌어 하시는 표정 같아 보이긴 해요, 지금. 아,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 풀면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스타크래프트 다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아, 그런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스타크래프트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걸 완벽하게 알고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전쟁 나면 인공지능이 다 싸워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오신 거는 천직이신 것 같아요. 아, 저도 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잘 온 것 같으시죠? 아, 잘 왔습니다, 여기. 학교도 되게 좋고. 처음엔 스스로도 긴가민가했던 군사과학기술병이라는 보직. 어느새 그에게 확신을 주었다는데요. 사실 과학기술병이라고 해도 과학기술이 붙었지만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모집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병으로서의 제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밖에서 석사, 박사 이렇게 하다 오는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군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저런 것들도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그 안에 계신 장교분들이랑 같이 연구를 수행을 해서 실제로
좀 큰 자리에 가서 발표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상당히 많이 놀랍기도 하고 또 이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 점에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예. 한편 장원영 상병의 개인 정비 시간은 어떤 모습일지 찾아가 봤는데요. 휴대전화에 푹 빠져 있는 장상병. 지금 자기 개발하느라고 이제 논문을 이게 적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논문 적는다고요? 예. 뭘로요?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 메모 기능을 100% 활용함을 증명하는 그의 기록들인데요. 일과 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샘솟는 아이디어나 연구 관련 글귀를 이렇게 기록해왔다는군요. 다른 중대원들 보면은 자격증을 따는 중대원도 있고 이런데 저도 저런 중대원들처럼 이제 좀 의미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논문 작성을 자기 개발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이제 주관했던 2021년 정신전력 강화 연구 논문 공모전에서 제가 상을 탄 그런 상장입니다. 이 상이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 메모에다가 논문을 작성해서 받은 상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했던 논문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손으로 타이핑해가지고 처음 신병휴가 나갔을 때 그거를 이제 한글 파일로 옮겨가지고 제출해서 이제 이렇게 상을 받게 됐습니다. 연구를 업으로 삼아온 장원영 상병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자 잘할 수 있는 자기개발 활동이 바로 논문 작성이었습니다. 군사과학기술병 보직에 배치된 그는 군 전력 증강의 가치를 둔 논문 작성에 힘을 쏟았고 가능한 여건이 마련돼 있었기에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제가 군 관련돼서 이제 제가 군인으로서 군의 어떤 과학기술이라든지 정신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시키고자 했던 연구, 그 외에도 제가 이제 남는 어떤 개인 정비 시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혹은 뭐 식사 이후에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틈틈이 이제 자기 개발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해서 이제 그건 역시도 지금 4편째 작성을 해서 총 합쳐서 6편 정도의 논문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훈련소에 있을 때 군 생활의 목표를 작성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논문을 5편을 작성하고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썼었습니다. 군 생활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그냥 꾸준히 앞으로도 전역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논문 작성이라든지 연구 같은 거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그런 연구를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한 학회 한 번에 요즘은 거의 1,500에서 1,600편씩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이런 최신 트렌드들을 즉각 가져와서 연구를 보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대학원생으로서 밖에서 하던 일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군대에 와서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좋은 좀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